자, 정청래 의원 나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사퇴인 정청래입니다. 사퇴했어요. 아니, 최고위원 왜 사퇴하셨어요?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예고했잖아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당대표가 돼. 그래서 부담스러워. 그래서 나도 따라 사퇴 예고를 했죠. 현재는 사퇴한 건 아니고. 그러면 최고위원들은 모두 다 사퇴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최고위 체제가 혹시 딴 마음을 먹는 최고위원이 있을까봐 내가 미리 1등 최고위원이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견 없고요? 이견이 마음속으로는 있을 수 있으나 겉으로는 오늘 다. 근데 이날 왜 또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무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우리가 사퇴한다니까 본인이 들어왔어. 굉장히 어색한. 본인도 민망해 하더라고요. 본인은 다 때려치고 탈당할 것만 같았는데. 탈당과 사수를 왔다 갔다 하는 의원들이 좀 있었죠. 지금은 그런 소위 이제 추가 탈당의 기운은 사라졌어요? 박지원 대표는 탈당하실 것 같고. 그분은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그리고 이제 박지원 대표가 이 사람도 탈당할 것이다 하고 더불어 탈당을 예고했었는데요. 그 더불어가 안 되게 됐어 지금. 아, 그분들은 다 그냥 있겠다고. 네, 스테이 하겠다고. 더 이상은 추가 탈당이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리서치 앤 뷰 거기서 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새누리당 34.5, 더불어민주당 24.7인가 하여튼 25, 그리고 국민의당 12.8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율 반토막 이렇게 되고 더불어민주당 안정 상승세 이렇게 됐죠. 그러면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나갈 수가 없죠. 호남에 추가 탈당한다고 했던 분들도 더 이상 안 나오고요? 제가 그건 확약합니다. 제가 직접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며칠간. 뭐래요? 안 나갈 수가 없다. 호남 민심이 지금 들끓어서 나가야 된다. 라고 했다가 며칠만 기다려봐라. 그랬더니 제가 또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무슨 중요한 정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다려봐라. 며칠만. 그래서 며칠 있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 영입되고 이러면서 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청래 말 듣기를 잘했다. 지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국민의당 쪽에서는 교섭단체 만들기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제가 그건 이미 참 역술인으로서 예언한 바 있잖아요. 어려워요. 예. 지금 14명인데 그러면 6명 더 있어야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 국민의당이 보니까 급조된 당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마음이 급해서 스스로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최근에. 국민의당은 더 나빠질 건수들이 계속 많아질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나빠질 것이 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질 것만 있는데, 예를 들면 한상진 위원장의 국부 발언도 지나치게 조급함, 조바심 때문에 빨리 우측 사람들을 좀 이렇게 견인해내야 된다 하고 생각한 나머지 큰 실수를 했죠. 더군다나 4.19 묘역 참배하고 나오면서 이승만 국부론을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5.18 묘역 참배하고 나오면서 전두환은 구국의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좀 비판을 했죠. 국부론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조차 본인을 국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증거가 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 낸 9월 1일자 관보 1호에 보면 대한민국 30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건국을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두고 있고 또 48년 그 재헌헌법에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거를 한상진 교수가 얘기했다는 것은 학자적 양심을 저는 저버렸다. 그래서 뉴라이트 학자가 됐냐? 이렇게 물었죠. 그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 영입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말 실수를.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안철수 대표가 잘된 일이다. 선의의 경쟁을 하자. 이렇게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돌연 며칠 후에 노무현 대통령을 들먹거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반대하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대로 돌려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탈당 분열을 반대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건 보도가 되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건 보도가 안 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 됐고 트위터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죠. 언론에 그걸 의원님이 트위터로 쓰시니까. 근데 제가 오늘 CBS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제발 그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칭찬하려고 거론하는 게 아니거든요. 돌아가신 분, 말 못하는 분, 그렇지 않아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인데 계속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고 뭐 이런 걸로 자기의 득표 전략으로 계속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서로 예의를 지키자,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제를 한다면 제가 말한 덕분입니다. 자제를 하지 않으면 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철수 의원을 이제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정치는 돌고 돌아요. 결국은 보세요. 심상정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이 각각 그 지자체장 출마했다가 얼마나 욕먹었는지 생각나세요? 지금 한참 잘 나가는 유시민 작가 피떡이 되도록 욕을 먹었어요. 과거에. 국민의당은 그냥 좋게 높게 후하게 점수를 쳐줘서 7, 8%의 지지율로 고착이 될 거다. 이거 예언입니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야권연대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그럼 왜 탈당을 해? 야권연대는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야권연대는 절대 안 된다고. 아니, 창당 과정에서 야권연대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근데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너무 여러 번 근데 했어요. 그거는 뭐하냐면 내가 김보혁 기자를 주먹으로 얼굴로 딱 치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탈당하면서 통합하자. 이게 말이 돼요? 탈당의 명분이 대부분 더 큰 통합을 위해서 탈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혼을 위해서 이혼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탈당을 했대. 그러면 탈당과 분열을 하면 총선 승리가 되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유식하게 얘기하면 비문장이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조경태 의원 탈당하는 거 보자마자 저는 정청래 의원이 3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정신적 새누리당원이다. 새누리당 가라 맨날. 커밍아웃 해라 가라 막 트위터도 쓰고. 그거는 나의 권고를 받아들였지. 아니 근데 몇 회 방송 전에는 나랑 친하다. 내가 꾹꾹 눌러 앉히고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왜냐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말도 안 되는다고요. 아니 CBS 그 김현정 앵커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물어 곤란하게 의원님 환영하시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뭐라고 해봤어요? 그 당에 가서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아니 근데 저는 이 탈당을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그 조경태 의원이 입에 달고 지난 몇 년간 입에 달고 있었던 게 친노 패권이라는 표현이에요. 친노 패권 문재인 얼마나 씹었는지 이 남아있는 어록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뭐만 했다 하면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문재인 씹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좀 공격해봐라. 한 번도 씹은 적이 없어요. 친노 패권을 얘기하는 것은 조경태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의원들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친노 종북이라고. 그렇죠. 친노 종북도 했었죠. 네. 그 어록도 남겼어요. 네. 종북이라고. 친노 종북은 저쪽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이란 말이죠. 근데 당이 거기에 얼마나 실제로 휘둘렸냐면 그렇게 휘둘려서 그런 말을 하는 조경태 의원은 징계를 못하고 그걸 공격하는 정청래 의원은 징계를 먹었죠. 징계 생각할수록 마음 아프고. 그게 묘한 건데 조경태 의원의 존재 가치는 이 당에 있을 때거든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거기 가면 당 전체가 그 공격을 하는데 n분의 1이잖아요. 응? 부산의 새누리당 의원 천지예요. 그리고 아니 근데 새누리당에 가고 나면 이게 습관성이 되잖아요. 친노 패권주의 하니까 친박 패권주의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래야 정상이죠. 네. 그 당에서 패권을 잡은 사람들 그 개파를 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응? 독재라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 가서 최소한 김무성 대표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할 것 같아요? 한다면 제가 인정해 줍니다. 이번에 탈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그냥 갈 사람, 결국은 사실은 저쪽이 원하는 프레임대로 발언했던 사람, 그 사람 발언에 이
반대당이 막 휘둘린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 얘기할 만한 무게감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유포했던 프레임들에 계속 휘둘려 왔고 그게 저쪽에서 나왔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사실. 이게 핵심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문 대표님한테도 몇 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우리 조중동 종편 신경 쓰지 말자. 그것만 봐 근데. 네. 100명이 있어요. 근데 99명이 A라는 안을 냈어. B 안을 한 명이 냈어. 그러면 조중동 종편을 불러가. 그러면 이게 5대5가 돼요, 항상. 그래서 항상 언플이 되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미 들리고 맛들리고 한 분들이 좀 많았죠. 그런데 그게 종편에 나오면 또 이게 뭐 이렇게 신경이 쓰이거든. 간이 담대한 나 빼놓고는. 그럼 휘둘리게 돼요, 또. 그것이 다시 증폭돼서 당으로 오고, 당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와글와글 하면 다시 종편에 가면 또 2배로 커져 있고, 이런 거의 악순환이었죠. 그래서 요즘은 편안합니다. 그런 분들이 다 나가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표하고는 찰떡궁합입니까? 정권을 넘길 예, 그 정도로.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갈까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문재인 대표는 100% 신뢰 관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테니 와서 총선 승리에 기여해달라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고 원래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연세도 있고 그래서 안 하겠다 계속 좀 이렇게 고사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붙어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고 이제 오게 됐고 문재인 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통합의 기운이라든가 당의 안정 이런 것을 하고 질서 있게 퇴진하겠다.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고 나서 아주 급격하게 안정세를 갖고 호남의 줄탈당이 일단 멈춰지게 됐고 명분이 사라졌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 대표를 비롯한 지금 최고위원 당 지도부는 권력의 이양을 하는 절차를 마무리 짓고 질서 있게 물러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 당을 지지해줬던 분들이 처음에는 좀 이게 뭐지?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이해를 충분히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대표는 백의종군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표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호남을 배제한 상태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는가 또한 문재인 대표를 배제하고 나서 어떻게 총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호남과 문재인으로 상징되는 두 세력이 찰떡 공조를 해서 이번 총선을 돌파해보자. 그래서 이것이 합의가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온라인 신입당원들이 와서 당을 확 지금 활기차게 바꿔놨고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희망의 전령사 정청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